네, 안녕하세요. 와니워니 아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젠텍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쁘지만 않으면 이제 점진적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냐면요. 자, 우리가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로 무너졌던 라인이 여기 25,000원 라인부터 이제 22,500원 22,500원 라인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약 해지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게다가 이렇게 해지가 된 이유가 아마 다른 종목이었다라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뭐 이 진단키트 쪽이 엑바나 이런 것들 보셔도 엑바도 그때 계약 해지 나올 때 그렇게 크게 안 떨어졌어요. 근데 얘는 떨어져갖고 아예 회복조차 못했거든요. 그게 이 공시가 안 나온다라는 점, PO 주문서로 과연 얼마나 실적이 날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보수적으로 80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120억 이상 나왔잖아요. 뭐 영업이익이야 당연히 제가 엄청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왔긴 했지만 어쨌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장을 한 거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이 수젠텍이라는 기업이 지금은 이제 진단키트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진단키트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진단키트 주로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원래 이제 결핵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알러지라든지 치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물론 코로나19가 굉장히 이 기업에 지금 현재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습니다. 당연하죠. 매출을 이렇게 크게 상승시켜주게 된 계기가 이 그 진단키트 쪽인데, 일단은 우리가 뭐 이 종목을 알 수 있다시피 일단은 FDA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회사고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항원 FDA와 이제 중앙체를 받게 됐을 때 이 회사처럼 이 FDA 승인을 받은 이게 막 3개, 4개씩 되는 그런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술력은 정말 뛰어나다라는 거죠. 일단 애초에 뭐 상표 얘기는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재무제표도 당연히 그거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고요. 게다가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기술 특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기술 특례 상장 종목은 상패 실적이나 이런 걸로는 상패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17,000원 이상에서 좀 마무리가 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종목은 여기 라인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왜냐면은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빠졌던 부분들이 이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라인은 이슈가 없어도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실적만으로도 사실 여기까지는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게다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항원이라든지 뭐 홈키트라든지 중앙체라든지 뭐 이제 이 뭐 합자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왔고 결핵에 대한 이런 라이싱싱 아웃에 대한 그런 확정이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여기서부터 좀 튀겨야 되는 게 맞아요. 적어도 2만원 라인 때까지는 돌아가야 정상적인 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이제 거래를 좀씩 하면서 이렇게 좀 잡아 올라가고 있고요. 밑에 매수보다는 지금 매도 호가창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상황대가 일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비중이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UBS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UBS 쪽이 좀 그쵸. 얘네들이 또 올라갈 때 이 외국인이 올라갈 때 방해를 좀 많이 해요. 단타로 들어오는데 JP모간이 또 들어온 것도 좀 사실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 오늘 좀 3만주 거의 그 정도 담아주고 있어서 이제 물량을 좀 잡아먹는 데는 좀 도움을 주고 있지만 JP모간도 사실은 얘도 이제 얘랑 UBS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으로 단타 애들이긴 해요. 단타 애들이긴 하고 얘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슈가 터져서 급등 나올 때 아마 거의 다 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이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뭐 2만주 3만주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 왜냐면은 이제 그 실적과 연계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중앙체 같은 경우는 C 인증이었고 이게 아직까지는 백신이 유통이 좀 별로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죠. 기대감은 있었지만 사실 이게 바로 좀 실적적으로는 그거 아니었는데 지금 만약에 FDA 승인 쪽으로 가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특히나 항원 쪽은 실적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이번에 만약에 터지는 호재는 확실히 좀 중요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좀 그래도 좋은 게 지금 밑에 호가창이 좀 차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없고 물론 뭐 이 매도세보다는 좀 적지만 지금 호가창 보면은 물론 얘가 이제 배 이상 많은 게 더 좋기는 해요. 제대로 상승할 땐 배 이상 상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견조하게 물량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는 이 위아래로 상하다니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좀 시작을 했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늘도 거래량은 좀 적기는 하지만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액세스바이오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바닥권에서 요것도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분석 요청을 받아 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실적 나와도 안 움직일 때 제가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깨작깨작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이 깨작깨작이 살펴보시면은 2.7% 그다음 3% 그러니까 벌써 3.7이죠. 그 다음에 4.7이면 거의 이제 뭐 9% 정도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올랐으니까 벌써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더 훨씬 좋아요. 이러다가 자리 잡고 그러다가 슈팅이 나와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바처럼 수젠텍도 제가 봤을 땐 일정 라인 적어도 2만원 라인 때까지는 올라와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으로 좀 유지가 이런 식으로 3%씩 뭐 2%씩 깨작깨작 올라가는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60선이 밑으로 더 내려와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드렸던 게 60선과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자꾸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좀 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61선이 내려와주고 그거를 밟아주면서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가는 게 가장 좀 좋은 상황이고요. 여기도 많이 멀죠. 많이 멀긴 하지만 대형 호재가 터지면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상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120선보다는 60선을 빠르게 조금 만나면서 우리가 돌파를 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2만원대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매수세가 제가 봤을 땐 좀 강하게 붙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좀 이것도 올라간 척 하다가 눌리지 않을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눌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수젠텍의 하방을 만들었던 그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이때부터 실적으로 굉장히 괴롭히고 요때도 실적으로 한 번 더 박살을 냈었던 요쪽이었나요? 아무튼 이 근처에서 실적으로 한 번 더 박살을 냈었는데 그때 그러한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악재는 소멸이 된 게 맞고 전환사채 뭐 이제 어차피 나오는 거 조금인데 그건 뭐 회사 물량이니까 뭐 시중에는 안 풀릴 거고 그러니까 전환사채도 없다라고 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정말 많은 이슈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오늘 17,000원 위에서 끝나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사실 뭐 지금 이 한 3% 정도 마무리 짓고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고 지금 위아래로 호가창이 이렇게 좀 차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뭐 이 수량 자체가 뭐 많지는 않아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몇천 주씩 깔려 있는 거는 견조하게 이제 매수세가 붙어 간다 라고 좀 보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호가창이 중간에 비었었는데 호가창 비지 않고 차곡차곡 물량 잡아 먹으면서 상승 좀 노려보는 게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저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진단키트가 수급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진단 키트는 끝났다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아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근거들이 뭐 이제 변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변종이 벌써 13종이나 나왔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이에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는 이 키워드입니다. 재감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재감염이 될 수 있다. 이제 기존의 이 바이러스랑 달라졌기 때문에 재감염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얘기예요. 가장 큰 이슈입니다. 가장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변이를 다 잡는 범용 백신이 1년 내에 나올 때 보세요. 결국엔 또 1년이에요. 보시면은 변이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개량 백신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오는 것도 1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또 개량 백신이 나오는데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변이가 더 안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또 변이가 생각이 나서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된다라면은 이제 요거에선 지금 개발 돌기 반 단백질 변이가 잘 일어나서 이 부분이 조금 될 수가 있는데, 보시면 그 사이에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면 이 백신도 효능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변이라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G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쪽에서는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 이제 뭐 전임상 끝나고 이제 일상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한참 걸린다라는 거예요. 백신은 원래 4상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지금 워낙 급박하니까 빠르게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가 쉽게 잡힐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미국에서 뭐 키델이나 에보트나 다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사실은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도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30만 대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되고 있고요. 브라질 뭐 변이 얘기 나오면서 또 한번 이제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나마 미국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미국이, 그러니까 보시면 미국만 줄어들었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왜? 미국이 20만일 때 13만 더해보세요. 그러면 47만이죠. 50만이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줄어든 거는 미국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미국이 백신 때문에 지금 준 건지 아니면 검사 수가 준 건지 그런 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 백신 유통이 지금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난 변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거는 뭐 이 코로나 확진이 계속 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반 독감이랑은 다르게 치사율이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방심할 수 없는 거죠.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내가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항체 검사와 면역 여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죠. 이거를 해서 이제 뭐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뭐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재감염이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를 드렸잖아요. 재감염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 백신 여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 감염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요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어떤 거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에는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 쪽에는 나쁘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셔야 되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은, 만약에 특히나 중화항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지금 중화항체 FDA 쪽이 굉장히 빠르게 소식이 왔잖아요. 2, 3일 만에 뭐 거의 담당자 배정이 나왔는데 항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속도가 오히려 항원이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원이 이제 기능상의 문제만 없으면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변수가 있기는 있죠. 변수는 이제 바이든 정권이 자국 제품을 조금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FDA 쪽에 입김을 넣으면 그럴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자국 제품만으로 사실 이 커버리지가 다 될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 인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너무 제한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일단 항원 FDA 그 항원 수젠텍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빠졌기 때문에 뭐 민감도 특이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 제품의 그 성능만으로 가는 원래 승인을 받는 그 루트로 간다면은 전 안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안 될 확률은 굉장히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가세가 된다라면 요건 좀 변수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보안 작업도 있었고 이거 왕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가능성은 좀 높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항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항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 70군데가 지금 받았죠. 근데 항원 같은 경우는 뭐 해봐야 뭐 9개에서 11, 12개 요 정도 사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중앙체도 지금 이거는 수요 때문인지 아니면 기술력 때문인지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기술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젠스크립트 이후에 수젠텍이 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기업에 대한 결과적인 기술력을 굉장히 좀 보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물론 다른 종목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기술력이 좋아서 라이센싱 아웃으로 굉장히 큰 이제 그 부분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도 결국엔 기술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수젠텍도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라인업들이 있고 파이프라인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2월은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1월까지는 그래도 뭐 PO 주문이나 이런 것도 더 잘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그런 흐름들도 실적적인 흐름들도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좀 깔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수는 지금 이제 FDA 승인이죠. 이게 되면은 당연히 뭐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제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움직임이 달라질 건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우리가 항상 생각은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일단 가능성이 우리가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당연히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보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항상 뭐 모든 거에는 100%는 없습니다. 모든 거엔 100%가 없기 때문에 근데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기간적으로 보면 2월 안으로 나오는 게 맞기는 한데 통상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됐다라고 볼 필요도 없고요. 이제 조금 더 빨리 나오면 당연히 좀 좋은 거고요. 사실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좀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유통업체들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도 저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업황은 사실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산업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호적인 그런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 항원 FDA, 그 다음 중앙체 FDA, 그 다음에 결핵에 대한 라이센싱 아웃,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에 대한 유럽에 대한 부분들, 또 유럽 홈키트 이런 것들만 다 나오는 것만 여기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좀 이슈 정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 다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여러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어쨌든 모멘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요소들은 있고 이런 것들이 지나다 보면 결국엔 치매의 국책과제도 또 끝나게 됐을 때 또 다른 또 시장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어쨌든 굉장히 풍부하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제대로 다 진행이 됐을 때 그럴 때 그 흐름들도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실 테니까 만약에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어느 정도로 이제 상당히 좀 제한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는 생각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 어쨌든 흐름들은 모멘텀이 열리는 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휴 기간 지나고 실적 발표 나오고 좀 이제 악재로 작용하던 부분들을 많이 걷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17,000원 이상대 유지하는 거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바처럼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좀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적인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